자, 안녕하세요. 박성필입니다. 저 오늘 네이처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날 장대 음봉이 나왔는데 다음날 양봉이 또 나와주면서 자, 매도 물량을 상당 부분 받아내었다. 그리고 침체되어 있던 거래에 비해서는 조금 살아난 부분도 어느 정도는 보이고, 자, 그리고 여기에 많은 매물이 쌓였습니다. 이 갈색 선이 매물이 가장 많은 자리인데 매물이 쌓인 자리에 안착하지 못하고 흘러내려서 현재 이 매물은 벽이 됐습니다. 저항이 됐습니다. 뭐 그렇다고 나쁜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 매물 소화를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이죠. 윗골이 달려가면서 자, 여기 돌파 시도가 수차례 있으면 결국 허물어질 겁니다. 벽은. 자, 그리고 유의미한 지지대 이거나 아니면 61선, 21선이 수렴, 이 이평선들이 수렴된 자, 이런 자리에서 지지받고 다시 반등해서 돌파 시도가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황이 나쁘진 않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매물벽을 두고 주가를 아래로 떨어뜨린 것. 자, 이 자체가 개인들의 평단을 높이려는 것도 좀 있어 보입니다. 저항이 생겼다는 것을 목격하게 함으로써 매도를 유도하는 거죠. 자, 이후에 여기서 매도를 했는데 주가가 뭐 여기까지 오른다. 그럼 개인들은 여기서 또 매수를 하거든요. 자, 그러면 평단이 높아지는 거겠죠. 자, 그래서 핵심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자, 이 저항의 자리 이 자리에서 매물 소화 과정이 나오는지 돌파되는지 확인하는 것과 유의미한 지지대들을 터치를 했을 때 어떤 제스처가 나오는가, 거래를 동반해 받아주는가 아니면 맥없이 흐르는가를 보면 우리가 해야 할 대응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부분은 아직 발생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먼저 알 수 없고요. 정보는 모두가 동시에 알 수 있게 됩니다. 알아보는 사람 한정이지만요. 흔적이 포착되는 즉시 텔레그램 방을 통해서 언급을 드리겠고요. 텔레그램을 사용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 영상으로도 다루기는 할 겁니다. 자, 아무튼 물론 재료가 살아있고 재료 일정까지는 시간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벌써부터 걱정할 단계는 아니고요. 자, 그리고 이 네이처셀의 주가를 보면은 이런 뒷구간 매수했던 모든 투자자들이 지금 수익권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세력의 입장에서 개인들의 평단을 올리기 위한 작업이 아닌가 이렇게 가장 크게 생각이 들고요. 자, 근데 이런 과정이 먼저 있어야 세력이 주가를 급등시키기 때문에 필요악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한 욕심보다는 내가 이탈해야 될 때가 언제이고 왜 팔아야 하는가 이것에 관점을 둔다면 비껴갈 수 있는 리스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네이처셀은 어떤 일정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죠? 자, 주식시장에서 일정이 있다는 것은 기대감이 반영될 기간이 정해졌다 라는 의미죠. 자, 28일 자, 동정적 사용 신청에 대한 일정이 잡혔습니다. FDA 공인에 따라서 프로토콜을 제출한 30일 이후부터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6월 28일에 동정적 사용 신청이 가능한 거고요. 승인되면 이제 7월부터 미국 환자들이 조인트 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게 되는 거죠. 기존 치료제는 길어봐야 6개월인데 효과가 지속되는 게 자, 조인트 스템은 추적 관찰 결과 3년 이상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상당히 효과가 좋기 때문에 네이처셀이라는 기업에게 기회가 되는 것이 EAP라고 보긴 보는데 이게 투자 관점에서는 양날의 검이라고 봅니다. 왜? 자, 기존 치료제도 6개월간 지켜봐야 됩니다. 경과를 보려면. 자, 조인트 스템도 3년까지 지켜봐야 그 상황을 알 수가 있죠. 얼마나 오래 지속이 되는지를. 자, 근데 이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날 수 있는 유일한 잡음은 효과가 미비하다밖에 없습니다. 효과가 좋으면 그냥 가만히 있겠죠. 긍정적인 효과는 얼마나 오래 갔는지 그 긴 시간이 지나고 나서 데이터가 되겠죠. 임상처럼. 문제가 생기는 지점이 어디인지 몇 년 걸렸는지를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아주 오래 소요될 거라는 겁니다. 약효가 좋으면 좋을수록 잠잠한 시간이 길어지는 거죠. 주가가 재미없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물론 승인에 대한 기대가 더 높아질 수는 있지만요. 이게 기간이 오래 걸릴 거라는 거예요. 뭐 3년을 계속 기다려야 된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이런 말은 아닌데 재미없는 시간들이 당분간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기대감 일정이 잡혀있는 28일을 기준으로
첫 번째 대응을 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네이처셀은 2018년도 그리고 2021년도를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자리에 와 있습니다. 세력이 팔아먹기 시작하면 급등했던 만큼 폭락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입니다. 지금 네이처셀의 매물 22년도부터 봤을 때는, 자 22년이죠 여기, 가장 많은 매물이 있는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이 갈색 선, 매물대를 표시해 놓은 선, 만원대입니다. 네이처셀의 상당 부분의 매물이 거의 3배에 달하는 수익을 가져가고 있다 라고 봐야 되는 거죠. 물론 아직까지는 긍정적인데 세력의 엑시트든 뭐 개인들의 평단을 높이기 위해서든 공포심이 동반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개인들을 매수하게 하기 위해선 주가가 유지된다거나 높은 자리에서 유지된다거나 아니면 상승을 해야 되는데, 명분 없이 상승하면 개인들은 속지 않습니다. 근데 뭐 있습니까? 28일에 동정적 사용 승인 신청 있죠. 이 기대감에 주가를 올리면 개인들은 매수합니다. 그때 대량 물량을 매도하겠죠.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기 때문에 고점에 대량 매수할 개인들이 필요한데, 그 개인들이 매수할 이벤트 일정이 정해져 있고, 그때 주가만 잠깐 올려주면 폭발적인 매수세가 들어오는 거죠. 그때 매수하던 세력이 급작스럽게 매도로 전환하고 매수하는 여러분들한테 물량을 떠넘길 겁니다. 그러면 시세 차익으로 이익도 보고 여러분의 평단마저 높아져 버렸죠. 그러면 여러분은 도구로서 또 사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차 대응은 28일 전후로 하는 것이 좋다고 보고요. 자, 그리고 EAP에 대한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이 있는데, 동정적 사용은 의사가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의사가 신청을 해야 된다. 자, 근데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요. 약재를 들여오는데 필요한 통관 절차도 필요합니다. 즉 미국 현지 의사들이 귀찮으면 안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타 유튜브 중에서 EAP가 이제 진행이 되면 6월부터는 뭐 실적이 찍히는 거라고 목소리 핏대 세워가면서 강조하시는 분이 있던데, 동정적 사용 자체가 약물을 무상 공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제약사가 부담을 해야 된다고요. 돈만 나가고 발생하는 금전적인 이익은 없습니다. 네이처셀이 가져가는 이익은 실제 환자 치료에 의한 마케팅 효과와 FDA 승인에 가까워진다는 것, 조인트 스템의 우수함을 입증하는 그 자체를 얻어가는 것이지 금전적인 이익이 발생하진 않습니다. 전혀. 뭐 악재라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호재죠. 조인트 스템을 세계에 알릴 수 있게 되는 거고, FDA 승인의 문턱을 낮추는데 일조하는 일이 될 테니까요. 그런데 실적이 찍히는 것은 아닙니다. 조회수를 위한 달콤한 개소리는 좀 자제하시길 바라는 마음이고요. 그 말을 고지고대로 믿으실까봐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한테 전략 매도해라 이런 게 아닙니다. 리스크가 커지는 시점이기 때문에 분할로 비중을 축소하자. 비중을 축소해서 단기 가격 조정을 대비하자는 것이고요. 자, 그렇다고 재료가 소멸한 것은 또 아니기 때문에 단기 저점에는 또 반등도 동반될 겁니다. 자, 이때는 1차 분할 매수로, 매도가 아니라 이때는 매수죠. 이때는 분할 매수로서 내 평단을 낮추면서 비중을 다시 늘려야겠죠. 그래서 자, 1차 대응 일정은 6월 28일 전후로. 기대감이 어떻게 어느 시점에 반영되냐에 따라 달라지고요. 자, 디테일은 텔레그램 방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후 1차 분할 매수 타점도 함께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2차 대응이 남아 있습니다. 이때는 1차의 하락과 1차의 반등 이유가 되겠죠. 이때의 이슈는 식약처라고 봅니다. 자, 식약처 일정은 7월에서 8월 이 정도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3월 보완자료를 추가해서 식약처에 품목 허가를 재신청했고 현재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기존 삼성에 대한 3년 장기 추적 관찰 결과 데이터가 추가된 만큼 21년도 때와는 좀 다른 판단이 예측이 됩니다. 특히 보완자료 같은 경우에는 자, FDA의 혁신 치료제 지정에도 중요한 근거로 작용했다는 부분에서 국내 심사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물론 각 국의 규제기관 기준이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큰 틀, 안전성과 약효 자체는 상당 부분 동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식약처가 오히려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관이라는 것을 어필하려면 네이처셀의 보안 자료를 수용하는 것이 상식적인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업계 관계자도 증권사도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식약처 승인 여부를 떠나서 반려되거나 승인되거나 그걸 떠나서 결과가 발표될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는 7월 8월에는 기대감이 반영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즉 이때가 2차 분할 매도 대응의 시기로서 적절하겠죠. 자, 이렇게 일정이라는 것을 안다면 리스크를 최대한으로 축소할 수 있습니다. 내 주머니에는 일부 수익을 챙기면서 평단은 또 낮추고 비중은 오히려 늘리는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주식을 업으로 삼는 모든 트레이더들이 공통적으로 분할 매매를 선택이 아닌 필수로 하는 데는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자, 기대감 일정에 따른 1차 분할 매도, 그리고 이후에 바로 1차 분할 매수, 그리고 2차 분할 매도까지 타점과 근거들을 텔레그램방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레이딩 관점에서의 매수 매도 타점은 이미 윤곽이 잡혀 있고요. 변수가 있는지 일정일이 다가오면 확인하고 대응 수월하시게 돕도록 하겠습니다. 자, 텔레그램방 참여는 영상 설명란에 보시면 자, 더보기 버튼이 있습니다. 자, 이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링크가 기재가 되어 있고요. 자, 이 공간 안에서 제공되는 정보 일체 금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투자의 기준과 근거들을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네이처셀 개별 종목 대응 이외에도 추천 종목이나 검색기 설정법, 종가 매매 꿀팁 등 여러가지 투자에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텔레그램방 추천 종목 관련해서 좀 수익률 좀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텔레그램방에 입장하면 추천 종목도 있고 종목 대응 뉴스 언급드린다, 되게 포괄적으로 말씀드린 부분이 있어서 이 카테고리 하나만 가져와 봤고요. 보시면은 제 수익이 꽤 짭짤하게 찍혀 있는데 그 중에는 이렇게 4%, 3%, 4% 이렇게 수익률이 다소 낮아 보이는 것들도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리스크 최소화를 우선순위로 두기 때문에 강한 저항벽에서 거래가 급증해 버리면 매도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인은 드리지만 매도를 하시는 것도 안 하시는 것도 여러분의 자유고요. 자, 이런 수익이 상당히 적어 보이지만 이게 반복되면 꽤 짭짤한 수익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 리스크 최소화의 중요성을 알게 되실 수도 있고요. 자, 그로 인해서 호재 뉴스만 수집하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데 잘못된 투자 습관을 길들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짜고짜 추천하는 것도 아니고 투자의 근거를 또 언급을 드리면서 추천하기 때문에 이게 반복되다 보면 투자의 기준과 근거가 무엇인지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고요. 자,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시청에 감사 인사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